오늘 실시간 채팅 생방송. 아유, 그래. 이원진님, 조카가 모반이 있는데요. FC가 선천성 질환 수술비는 나온다던데 라고 해서, 옛날에는요, 모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몽고반점이라고 해요. 이건 무조건 안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레이저 치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은 보장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모반 있지 않습니까? 몽고반점도 지금은 다 보장을 해줍니다. 알겠죠? 꼭 아셔야 된다. 지금은 보장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 옛날 실비 같은 거 있죠? 좋다 그러죠? 다 개 지읒가라고 하세요. 치매 이런 거 보장 안 됐어요.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수술 이거 보장이 안 됐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 번 수술하면은 면책기간 6개월 있고 아주 거지 같았어요, 옛날 실비가. 근데 그거 좋다고 떠들고 알겠지요? 아유, 그렇습니다. 선천 이상 아까 몽고반점 나옵니다. 알겠지? 아유, 그렇습니다. 모반은 질병수술비에서는 못 받는 건가요? FC가 안 나온다던데요 라고 했었어. 항상 말씀드리잖아. 이 질병수술비라는 거는 선천적으로 돼 있는 거는 원래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반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면은 태아보험이나 또는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때 일정 기간 동안에만 보장해 주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뭐 사시수술이라든가 아까처럼 모반 있죠? 모반 같은 거, 선천성 모반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는 안 해줍니다. 근데 애들 때 일정한 나이까지 보상을 해주는 게 있어. 아니 성인이 됐는데 몽고반점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 나이까지 보장해주는 게 있어요. 알겠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 이원진님. 아우, 좋은 질문이야.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아유, 그렇습니다. 팔꿈치 산재로 수술 아파서 약 먹었고, 약을 2달치 탄 거 보험 청구를 했는데, 착한 실비로 전환하면 약값을 못 받는 건가용?이라고 해서, 착한 실비하고 약값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착한 실비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착한 실비로 바꾸기 이전에 사고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 실비의 보상 내역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알겠죠? 이현영님, 그래도 도수 받은 거 청구하면 보험 들기 어렵지요. 도수 치료 청구만 안 하면 보험 들 때 부담부 안 뜨나 용이라고 했어. 청구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10번 치료를 받았어. 근데 청구를 안 했어. 나중에 어깨 치료를 해서 보험금 청구하잖아. 그때 부담부가 떨어집니다. 알겠죠? 걸리면 부담부가 떨어져요. 그래서 청구 안 하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청구를 해야 된다. 나중에 걸리면 어차피 안 준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초특급 짱님 들어오셔서 닉네임이 너무 좋아. 보험가입할 때 질병후유장애를 넣을까요? 뺄까요? 라고 했어. 질병후유장애 넣지 마세요. 받기 힘듭니다. 알겠죠? 예전보다는 지금 살짝 좋아지긴 했으나 예전 같은 경우는 질병후유장애 받으려면 위암수술 했잖아? 위암을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잘랐었어야 됐어. 그래야 50% 후유장애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반 이상이면은 20%인가 25% 후유장애가 나와서 예전보다는 좋을 수 있으나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 넣었다고 하더라도 뭐 20% 나온다면 2, 3은 6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초특급님 안녕하세요. 질병 수술비 담보만 넣고 종수술비 안 넣으면 옳지 않은 건가요? 라고 했어. 옳지 않은 거는 없어요. 왜? 이거 다 본인들의 판단의 몫인데 질병수술비와 상해수술비는 일단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종수술비를 넣어야 더 받는다. 64대 84대 하면은 더 받는데 그것까지 몇 대까지는 필요 없지만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를 넣었으면은 질병종수술비, 상해종수술비 정도까지는 넣어줘라. 그 이상까지는 필요 없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김선희님. 2017년 4월에 목디스크 1회 치료했는데 실비 전환 시 고지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부담보로 인수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자동 통과합니다. 알겠죠? 고지는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고지는 하세요. 그래도 부담보 없이 자동 통과야. 알겠죠? 우리 김성희님. 충분한 답변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한 달 낼 수 있는 보험료 한정되어 있을 경우 진단비와 종수술비 중 어떤 걸 우선으로 선택해야 되는지요? 이거는 약간 오바야. 진단비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종수술비까지 못 넣어서 이 보험료를 막 진짜 쪼개서 해야 될 정도는 사실 아닙니다. 알겠죠? 종수술비 넣으세요. 단! 1종부터 5종 수술비를 따졌을 때 5종 수술비가 보험료가 좀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5종 수술비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 정도로는 낮춰. 알겠죠? 500 정도로 낮추더라도 종수술비는 넣어라. 암 진단비가 10,000원인데 종수술비가 50,000원씩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종수술비는 넣어서 들어가세요. 5종 수술비에 대한 한도를 50%로 줄이는 안 있어도. 알겠죠? 그래요.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오늘 결과 나온 게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이럴 경우도 고지 대상인가요? 고지 대상 아니야.
검진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 없다 그러면 그건 고지 대상은 아니다. 단 보험금 청구를 했으면 이것도 고지 대상은 아니지만 전산상으로 뜬다. 알겠지? 그래. 정희정님, 초특급님 엄마가 실비를 착한 실비로 전환 중인데요. 저번에 디스크 협착증 수술 2017년 이력이 있어서 심사를 올려놨는데 설계사가 일주일째 뒤로 미루면서 KB손해보험 보험사에서 승인이 안 나서 그렇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다 거짓말이에요. 해주기 싫으니까 이따 이렇게 계속 이짓거리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 또 질문 있어요. 초특급님, 저 대장 용종 뗐는데 실비로 받을 수 없지요? 실비로 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 들어갔으면 질병 수술비도 받습니다. 일종 종수술비 들어갔으면 일종 수술비에서도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도혜은님, 초특급님 실비 계약 후 몇 개월 뒤에 생각났어요. 임신 중 갑상선 기능 저하로 약을 복용한 걸 말씀 안 드렸어요.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갑상선 검사하고 약 타먹게 되면 실비 청구 못하는 거죠. 종합보험 가입하게 된다면 갑상선 관련 보장 못 받나요? 라고 해서 임신성 갑상선,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통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겠죠? 막 기록 결과지를 가져와야 돼. 그런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와 임신성 갑상선 약을 짧게 복용한 것들은 통과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노코모님, 초특급님 19년 7월에 자궁 초음파에서 자궁 근육 4cm라고 했는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소실됐다고 하는데 실비 전환 시 부담보 잡히지 않고 전환할 수 있나요? 자궁 근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부담보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박혜진님, 농협선부 가성비 보험, MG손해보험 3대 질병 진단비만 넣으면 가성비 좋다고 설계사가 추천해 주시던데 어떤가요? 하지 마세요.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가성비 굿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MG 3대 질병 건강명의 보험이거든요. 이거는 3대 질병 위주로만 되어 있는 거지 종합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의 개수가 적습니다. 이거 병신같이 설계한 거예요. 설계사가. 알겠죠? 가입하지 마세요. 응량님, 안녕하세요. 제가 병력이 좀 있습니다. 기존 실비보험사에 청구한 내역이 있으면 이후에 고지기간 5년이 지나도 이 청구 내역 때문에 새로운 실비 가입은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무조건 부담보 또는 할증 또는 아예 가입 거절이 뜨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알겠죠? 응량님. 자, 봅시다. 김영숙님, 유니버셜 CI 월 97,000원 정도고요. 5년 남았습니다. 주계약 4,500, 특약으로 교통재해 45,000, 암간호, 재해의료, 질병보장, 이거 한화 거예요. 질병보장, 성인병 진단 각 1,000,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재해보장 3,000, CI 추가보장 특약 2,000 정도입니다. 계속 유지해야 될지 해지해야 될지 또는 감액 완납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해서 김영숙님 엄청 좀 알아보신 거야. 한화 CI 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CI와 틀리게 특약이 좋았을 때 가입한 거예요.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유지하세요. 알겠죠? 보험료가 쌉니다. 그리고 주계약이 4,500이면은 꽤 높게 들어가 있는 편이야. 한화,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이거 유지해라. 알겠죠? 그렇습니다. 유병자 실비 효율 있나요? 답 좀 주세요. 라고 하셔서 가입하지 마세요.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 유병자 실비 같은 경우는 나이가 50이 넘고 한 60줄 되면은요, 그것만 보험료가 7만원에서 9만원 정도 사이 나옵니다. 가성비 가장 떨어지는 거예요. 가입하지 마세요. 그래요. 자, 발짝짝짝님, 초특급님 자가면역 질환자는 가입 어렵나요? 라 그랬어요. 자가면역 질환자는 뭐냐? 가입 거절이에요. 류마티스성 관절염 약을 드시는 분들, 뭐 크론병 이런 것들 가입 거절이에요.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가입 거절이에요. 따라서 유병자로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유자님, 착한 실비 전환 시 디스크 치료 이력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 거짓말이에요. 설계사 병신들 얘기 듣지 말라니까. 다 거짓말이야. 그 새끼들은 돈 안 되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다행히 치료는 받고 보험금 청구는 안 했는데 그럼 전화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라고 해서 보험금 청구했어도 무조건 전화한대요. 알겠죠? 설계사들 말은 듣지 마라. 다 찐따 새끼들 하는 거다. 알겠죠? 미년님, 유병자 건강보험 중 중요한 담보는 무엇일까요? 진단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단비. 알겠죠?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제일 중요해요. 튼튼히 우체국 종신 14만원, 실비 만원, 메리츠 18만원인데 32살에 너무 부담돼서요. 어머니가 미리 가입을 해줘서 지금 이거 준 거란 말이야. 튼튼이한테 줬는데 너무 과분하잖아. 이거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야. 우체국 종신 14만원 지금 해봤자 이건 소용이 없어요. 왜? 우체국은 서민용 보험이라 그래서 이거 사망보험 3천만원 이상을 넣을 수가 없거든. 3천만원 넣고 나머지 다 넣었는데 종신이 14만원이다 14만원이다 이건 너무 더럽게 비싼 거야. 알겠지? 이거. 락이 마누라, 언니가 건강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최근 1년 이내에 졸피뎀 수면제 처방 한 번 갈 때마다 20일치 받았다는데, 자, 유병자로 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락이 딱 걸린 거야. 락이 마누라, 언니가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락이. 알겠죠? 이거 끝났어요. 유병자입니다. 튼튼히 착한 실비 전환이 뭔가요? 라고 했어.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실비가 나쁜 실비, 2017년 4월부터 가입한 실비가 착한 실비예요. 알겠죠?
착한 실비는 보험료가 싸요. 나쁜 실비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전화해야 됩니다. 이다윤님, 건강검진 중 위조직 검사 결과 만성 위염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고지 무 1년 내 재검사에 되나요? 아니면 3개월만 지나면 고지 안 해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3개월만 지나면 고지하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김간의 삼남매만님, 보험가입하려고 알아보는 중 아이들끼리 놀다가 10살 아이가 팔목 골절 났어요. 2주 동안 깁스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치료 중에 가입 가능한가요? 아직은 안 됩니다. 일단은 치료가 끝나야 돼요. 알겠죠? 도도래 가족님, 피부과 진료 고지해야 하나요? 7번 넘었어. 여러 가셨어. 이거는 자, 무조건 고지는 해야 되는데 나중에 피부에 대해서 부담보, 즉 피부에 대해서 일정 기간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왜? 피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병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보로 떨어져도 상관없다. 알겠죠? 그러나 무조건 부담보로 떨어집니다. 탈모약을 먹어도 부담보, 여드름 약을 먹어도 부담보예요. 최특근님 안녕하세요. 성조숙증 9세 넘어서 매달 비급여 주사 14만원 착한 실비에서 보장해 주나요? 라고 해서 성조숙증도 지금은 보장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보장 안 해줬어요. 근데 보장을 해주는데 뭐 얘네들이 횟수 제한이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만 아시면 된다. 이게 바로 비급여 주사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구멍난 호주머니님, 부비동염과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정신과 한번 갔고 처방 치료받았는데 실비와 종합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보험금 청구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가능한데 3개월 내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나야 되고 3개월이 지났다면 가입하는 데 전혀 지장 없다. 단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그렇습니다.